기술적 분석의 정답은 뭐냐면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익혀서 잊어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정말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술적 분석은 익히되 잊어버려야 되고 여기 최소한 참석해서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오신 분이라면 최소한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에 가면 책에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헌책방에 뭐 한 1,000원씩 줍니다가 다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늘부터 제가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테마는 앞으로 이제 이 방송이 10분짜리 진행되니까 쉽게 말하면 익혀서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시세의 중심을 지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세의 중심이라는 것이 때로는 한 달씩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일 간격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시장이 널뛰듯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시세를 봅니다. 사실 스카이뷰, 버드뷰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높은 데서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고 이 시세가 지금 현재의 시세의 국면이라는 것은 대충 크게 생명이 얼마짜리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현재의 시세는 대충 얼마의 시세를 가지고 있고 첫째, 현재의 시세는 뭐 20일짜리다. 나는 데이트레이더다. 두 번째, 나는 뭡니까? 하루짜리죠. 하루살이다. 그러면 내가 하루살이적인 대응을 하는데 시세의 중심에서 파도를 어디에 탈 것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심이 움직이는 것은 20일이니까 20일짜리 시세라면 20일짜리의 시세의 중간이 되는 11선이 중심이 될 거고 일단 이게 이동평균선의 기본 철학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1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다시 5일선이 아래로 잡힐 거고 20일선이 위로 잡혀서 방향을 움직이겠지요. 그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이러한 뜻이 우리가 모든 것을 평화해서 평균 에너지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기를 한국 시장에서는 한 2000년 이후로 우리가 크게 보면은 대충 한 시세가 그 40일 기준으로 시세가 움직입니다. 대충. 그래서 대충 시세가 40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21선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시세의 흐름이 40일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큰 시세가. 그래서 우리가 21선이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도 강고하게 생각을 굳히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제일 큰 이유는 현재 한국 시장이 대충 40일짜리 시세에 따라서 시세의 흐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요. 저는 이 밴드 지표의 중요성은 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것이 모든 것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세의 중심을 알려주는 것이 예를 들어 이평선 기준으로 시세의 중심이라는 것은 시장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 중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사람이 다 있겠지만 이걸 대충 평균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사실 현명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딱 두 사람이 있죠. 이 중심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는 현명한 사람이고 둘 중에 하나는 바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현자냐, 이 중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누구의 현자를 찾아내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중에 누가 현자냐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느냐 하면 또 누가 바보냐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느냐 하면 바로 이 밴드 지표가 가르쳐준다고요. 그 중에서 특히 볼린저 밴드가 가르쳐준다고요. 집에 가셔서 3일선부터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해가지고 200일선까지 볼린저 밴드를 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시세가 이게 보인다고요. 아, 이게 무엇이다 하는 것이 보일 거라고요. 상승 추세에서는 죽어라고 매도만 생각해야 되고 하락 추세에서는 죽어라고 매수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이렇게 해봅니다. 자, 우리의 추세라는 것과 우리가 예민하게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폭을 사이에 두고 생각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추세를 주봉으로 확인해도 좋고 일봉으로 확인해도 좋고 월봉으로 확인해도 좋고 연봉으로 확인해도 좋은데 현재의 추세가 어떻게 가는 것이 메인 추세다라는 거 일단 나는 머릿속에 아침에 장 시작하기 시작하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당일 추세가 중요하니까 최소한 아침 9시부터 한 9시 50분, 10시 사이에 1시간 정도 상간에 만들어낸 이 구간을 일단은 구간대를 박스를 설정해 놓고 그것이 돌파하느냐 하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날의 당일 추세를 또다시 결정 지으면 되겠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딛고 나가면 이것을 디디면서 볼린저 밴드를 확장시키면서 나가야지. 이게 기어 들어오면 시세 에너지가 끝나가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밴드를 이해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추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볼린저 밴드라는 놈도 허구한 날 고점 매도, 밴드 상단 매도, 하단 매수, 상단 매도, 하단 매수만 반복하는데 상단 매도인데 쭉 뻗어버리면 어떡하라고 손절 매도네. 그러니까 그나마 손절 매도도 하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라는 것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볼린저 밴드는 사실 철학입니다. 주식에서 거의 알파 오메가고, 다만 그것을 이해하는 기준을 추세와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린저 밴드라는 건 가격 지표로 되어 있죠. 사실은 가격 지표가 아니라 이거는 모멘텀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 특히 선물 옵션 투자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40일 볼린저 밴드를 주추세로 항상 먼저 이용을 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40일 볼린저 밴드를 째고 상단으로 나간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의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밴드는 단단합니다. 밴드 폭은 중심선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밴드는 콘크리트입니다. 그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거지요. 이 중심선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볼린저 밴드는 허접합니다. 째고 나가면 안 기들어와요.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의 설을 돌이켜서 한국선에서 시세가 40일짜리고요. 우리가 거래일 기준으로 치면은 그것이 전체 선물 거래일에 대충 한 중간 정도 되는 선입니다. 선물 만기 거래일에 중심선 정도가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월별마다 틀리겠지만 러프하게 잡고 보면 그냥 다이어리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그 중심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을 돌파해서 찢어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돌파에 찢어 나가면 매도입니다. 매도 내지는 최소한 횡보니까 옵션에서 매도가 나오든지, 그러니까 옵션 매도를 하든지 선물 매도를 하든지 무조건 매도 타이밍이죠. 돌파해서 나가면. 근데 이 밴드가 최소한 120일선 위로, 120일 위로 밴드가 확정되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돌파하면 매도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데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사례로 든 거지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매매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건 아시지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라는 것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접근하는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와 같은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도 이렇게 생각을 해나갈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기술적 분석은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중에 진짜 버려야 되는 악질적인 기술적 분석이 뭔지 압니까? 뭐 세력주 쫓는 법, 뭐 급등주 따라다니는 법, 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500% 수익 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지가 버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거 가지고 남한테 팔아먹으면 자기가 붙답니까? 그걸 가지고 남한테 그건 자비를 베풀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비를 베풀면 그냥 베풀어야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따라다니지 마세요. 따라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그냥 이평선 하나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공부했던 과정을 그냥 잠깐 이야기하면 저는 나중에는 하다가 나중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자다가도 새벽 3시에 이렇게 자다가도 이거다 싶으면 벌떡 일어나서 컴퓨터 끄고 막 그런 과정을 막 겪어봤어요. 막 겪어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는 차트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맨봉만 띄워놓고 봅니다. 이동평균선도 안 띄워놓고 보조지표도 안 띄워놓고 볼린저 밴드도 사실 안 띄워놓죠. 맨봉만 따라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면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익혀서 이지라라가 무슨 소리냐 하면 캔들을 보고 있으면 내 머릿속에서 이게 현재 RSI, 스타캐스트, MACD, 밴드까지 폭까지 사실 그 안에서 가상으로 다 그려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열심히 생각하고 봤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강연하는 걸 따라다니거나 책 보고 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준비를 안 하고 뛰어들어가지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되지. 그것이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제 생각이고, 뭐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끌어가겠지만 일단 오늘까지 주제는 그냥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맹목적으로 기교를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분석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기본에 충실해라. 시골 의사의 아주 특별한 메시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